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GTX-D 관련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민원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국토교통부 직원과 대화한 음성 녹음을 공개하며 알려졌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GTX-D 노선이 왜 서울을 통과하지 않느냐고 묻는 민원인에게 공청회는 립서비스였다거나 행정소송에도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공식 설명 자료를 내고 민원 대응 과정이 미숙했다며 민원인과 김포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해당 공무원은 업무에서 배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GTX-D 노선에 대한 공무원 발언 논란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해명이 이어졌지만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포와 인천 검단 주민들로 구성된 김포 검단 교통시민연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민원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토부 담당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 국토부가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민원 응대 태도에 대한 사과 이외에 해당 공무원이 언급한 5가지 발언에 대해 국토부가 분명하게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즘 지자체에서는 CCTV를 통합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지역 곳곳을 살펴보고 있는 CCTV가 범죄 현장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거나 큰 불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동네 파수꾼이 된 CCTV 관제센터의 하루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검은 연기가 나고 큰 불길이 나고 있었어요. 해경 경찰관이가 협력해서 신고를 해서 각종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건 사고 시 신속히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주치자가 좀 약간 행동이 좀 달라 보여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이렇게 이상 행동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집중 모니터링을 한 결과 환각제 흡입을 하시고 계셔서 또 경찰관과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좀 사명감이 생기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또 포창을 해주셔서 모니터링 중에도 어떤 개인적인 이런 부분을 함부로 만지할 수 없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생활하고 부천의 백신 예방 접종센터가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부천시는 14일 송내체육관에 접종 2센터를 개소하고 지난 13일부터 소사 지역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확정된 날짜와 시간을 안내받은 대상자는 지정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부천시는 지난달 15일 부천체육관에 예방접종 1센터를 개소해 접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 부천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집단 감염 사례에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었고, 또 5월부터 최근에 9분 이상 사망을 하셨는데요. 부천시와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참여하시고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 그리고 선제적 검사 확대 등을 통해서 최근은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바이러스에 노출됐지만 역학조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접촉자,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잠복기의 무증상의 숨은 감염원이 아직도 지역사회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우리가 확진자 중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 여부에 대해서는 15% 정도만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변이 바이러스 여부는 조금 나중에 확인되는 점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부천시는 잘 통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부천시 주변이나 인근에서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확대되거나 그로 인해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브라질 변이와 함께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져서 변이 3종으로 꼽히고 있는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 효과가 좀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기존 항체 치료제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으신 분의 혈액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중화 능력, 즉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한 실험에서는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항체 면역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역학적 통계 조사를 통해서 백신의 효능이 어느 정도인지, 백신이 여전히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은 되신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예방해주는 효과는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백신 맞으실 순서가 되셨을 때 우선적으로 빨리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시겠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키셔야 되겠고, 최근에는 가급적이면은 어떤 사적 모임이나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무르시는 이러한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 코로나19 방역 대응에도 난항이 예상되는데 부천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그 선제적으로 확진 검사를 확대하고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하신 분들이 검사 결과를 좀 빨리 통보받으실 수 있도록 검체 수거를 자주 하고 결과를 빨리 통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인력 보완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대상이신데 예방접종을 미처 맞지 않으셨던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이라든지 75세 이상, 그리고 6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빨리 예방접종을 맞으실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독려해 드려야 되겠고요. 지금 부천시뿐만 아니라 부천시 인근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잘 지키시고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 간에 합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 또 무엇보다도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실 수 있는 자체적인 참여, 그리고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업주들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앞으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고 위중증으로 더 진행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예전보다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서 치료 병상과 격리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고
모니터링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한 주간 어떤 뉴스들이 지역민의 관심을 불러 모았는지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잇따르는 사고의 안전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요. 앞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운전대 잡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집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제가 강화된 날 도심 풍경은 어땠을까요? 이정아 기자가 부천 시내에 나가봤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릅니다. 법 개정 시행으로 보호 장비가 필수가 된 첫날, 부천 상동역과 부천시청 인근을 돌며 3시간가량 살펴봤지만 헬멧 등 보호 장비를 갖춘 운전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장비가 있어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도 있습니다. 지하철과 연계할 수 있어 평소 전동 킥보드 이동량이 많았던 부천 중심지. 강화된 규정에 부담을 느낀 탓인지 평소 대비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의 수는 적었습니다. 규제 사실을 몰랐던 한 운전자는 번거롭고 불편해서 앞으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실효성 지적이 뒤따르는 이유입니다. 지금 검색해봤는데 지금 알았어요. 이거 편하게 쓰려고 만든 건데 뭐 헬멧이 있어야 타야 되는 거면은 일단 저는 안 탈 것 같고요. 하지만 다수 시민들은 일단 개정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안전 때문에.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안전 때문이라면 해야죠.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친구들 둘이 같이 타는 경우도 좀 있어서 좀 자제를 지키긴 하는데 또 안전사고가 많은 걸로 본다면 규제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전동 킥보드의 안전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보호장비 없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195건에 그쳤던 사고는 점점 늘어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1,200여 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머리나 얼굴 부위를 다쳤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도로 곳곳을 누비게 되자 사고도 자연스레 급증한 겁니다. 거리에서 언제든 볼 수 있는 공유 킥보드입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아무나 또 아무렇게나 탈 수 없게 됩니다. 운행 자격이 대폭 강화돼 제2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증 보유자만 탈 수 있습니다. 헬멧 등 보호 장비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2명 이상이 한 기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또 만 13살 미만 어린이의 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음주 상태에서 운전도 금지됩니다. 어길 경우 모두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운전자의 안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들이 계속 단속을 할 것인가를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그 점 유의해 주시고 항상 운전하실 때 안전수칙 잘 지켜서 운전해 주십시오. 경찰은 당분간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적발에 집중하고 장비 준수 여부 등은 홍보와 계도 기간을 두고 다음 달 12일부터 실질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서부권 광역급 행철도 노선을 두고 지역사회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취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모은 김포시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공청회 결과를 두고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저희는 정말 교통이 필요하고 지역이어서 외치는데 정부는 땅값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GTX-T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도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시민들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계획을 잡으셨다면 이런 결과는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정부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균형 발전해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만큼은 당을 떠나서 시민들과 함께 나가는 투쟁을 만드는데 선도에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에 시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 교통부는 충분히 납득할
근거를 제시하고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정치권의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김포 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또다시 거부된다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모든 소출직 공무원들은 50만 김포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 강력한 시민행동을 적극적으로 구체해 나갈 것이다. 강경 대응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삭발, 잔치, 단지 이런 거에 한 번도 주저하거나 망설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지금도 바꿔져 있고 저는 다른 대한주체 공직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해야 반쪽짜리 노선 공개 이후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대규모 차량 시위, 촛불 행진으로도 드러난 민심. 국토부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계양산성에 대한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화재로서 계양산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숙제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오랜 세월 흐르면서 이제는 그 흔적만 남은 계양산성. 계양산성의 역사와 옛 모습을 찾기 위한 복원 정비 사업이 오는 2035년까지 진행됩니다. 가장 시급한 건 전체 1184m 구간 중 70% 이상 훼손된 성벽 정비. 계양구는 훼손 정도에 따라 보존, 보수, 복원 구간을 구분해 성곽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최근 보수됐거나 성벽 상태가 양호한 구간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보존하고 성벽이 변형되거나 붕괴 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안전진단을 거쳐 보수합니다.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원형 고증이 가능한 구간은 복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성 입구에 해당하는 이곳 북문지는 복원했을 경우 방문객들에게 시각적인 효과가 높은 만큼 오는 2025년까지 옛 모습을 살려 복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종합정비계획에는 계양산성에 대한 연구 활동도 포함됐습니다. 계양산성은 발굴된 유물과 문헌 기록을 토대로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록이 많지 않아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건설되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양구는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계양산성의 역사를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계양구는 산성 내부에 탐방로를 조성하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계양산성을 휴식과 관광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화재로서의 계양산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복원시켜서 이 계양산성을 갖다가 만든다는 걸 우리들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죠. 아니, 전에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저쪽에 산성 쌓았네. 계양구는 우선 성벽 등 보수가 시급한 시설을 정비한 뒤에 오는 2026년부터는 계양산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계양산성 박물관과 연계한 탐방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계양산성 축제 등의 문화예술 행사도 기획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인천 시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산성이 어떻게 축조되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런 거를 박물관을 통해서 또 복원된 산성을 통해서 그런 역사적인 학습도 하시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세월에 가려 잊혀가던 계양산성이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